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이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의현이라고 합니다. 선천성 이루공이라고 하면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선천적으로 귀 주변에 누공, 구멍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귓바퀴를 저희가 이계라고 하는데 이 귓바퀴의 앞쪽 부분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선천성 이루공을 전이계부 누공이라고도 하고 전이계 누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이루공이 왜 생기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아로서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을 때 귓바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귓바퀴는 이제 태아의 몸속에서 여러 가지 굴곡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귀 모양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 이계를 형성할 때 완벽하게 이렇게 합쳐지지가 못하고 일부 틈이 남은 채로 그대로 태어나게 되면은 선천적으로 귓바퀴 앞쪽에 구멍을 갖고 태어나는 선천성 이루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로는 전 국민의 2% 정도가 갖고 있는 선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천성 이루공이 유전이 되는가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유전적인 면이 일부 있는 거는 맞는데 모든 환자분들이 다 유전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이루공이 전혀 없는데도 본인은 이루공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다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천성 이루공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구멍만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증상은 전혀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만약에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구멍 주변이 좀 간지럽다, 가렵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이 이루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에는 구멍만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있다고 할 때 피부가 완전히 붙지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파이면서 이렇게 동그란 주머니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공 조직을 절제해가지고 안쪽을 이렇게 갈라서 보면은 안쪽 부분이 다 피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피부들은 다 안에서 피지라든지 뭐 각질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히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루공 안쪽의 주머니에도 피지나 각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 안쪽에 쌓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구멍을 통해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비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을 흔하게 호소를 하시고요. 우리 몸에 이런 공간이 있게 되면은 그런 공간에는 항상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루공 안쪽으로 세균이 들어가고 세균이 감염을 일으켜서 염증을 만들게 되면 선천성 이루공에 염증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통증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루공 주변으로 고름이 형성되는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선천성 이루공 같은 경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한다면 전혀 치료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루공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염증이 생긴 선천성 이루공의 치료는 항생제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루공 주변으로 고름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한번 형성된 고름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완벽하게 치료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고름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절개 및 배농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루공이 자꾸 염증을 일으키고 환자분에게 불편감을 만들고 아니면 뭐 미용적인 면에서 이루공이 있는 게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 한다면은 근치적으로 이루공을 다 절제해내는 선천성 이루공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선천성 이루공이 있는 경우에 증상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성 이루공만 있고 특별하게 염증이라든지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은 전혀 치료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간혹 이루공이 있는데 이루공이 이제 미용적인 면에서 구멍이 있는 게 보기 싫다 하셔서 치료를 원하거나 수술을 원하셔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이루공이 있는 경우에는 귓바퀴 앞쪽에 작은 이런 바늘구멍만한 구멍만 있지만 이거를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1에서 2cm 정도 되는 수술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흉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흉터가 발생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꼭 미용적인 면으로 수술을 하는 게 어떠한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은 그냥 크게 개놓지 마시고 그냥 경과를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선천성 이루공 같은 경우에는 귓바퀴 앞쪽에 구멍이 있고 연결된 통로가 있고 안쪽에 주머니가 있는 이 귓바퀴에 발생하는 이 외이, 이계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력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선천성 이루공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루공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거나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성 이루공이 있다고 해서
청력이 나빠진다든지 이게 청력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선천성 이루공이 있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주의해야 된다든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루공이 있고 안쪽으로 주머니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물이라든지 지저분한 것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필요는 있겠고요. 만약에 선천성 이루공이 있는데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염증은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루공의 염증을 자주 앓게 되면 이 이루공 주변의 피부도 점점 약해지고 상태도 안 좋아지고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됐을 때 흉터가 크게 남는다든지 아니면 수술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선천성 이루공의 염증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빠르게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염증을 자주 앓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선천성 이루공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성 이루공으로 인해서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자주 반복이 된다면은 근치적으로 선천성 이루공을 절제하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향후에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천성 이루공의 치료는 귀에 대한 해부학적인 구조나 귀의 이런 기능이나 생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의료진에 의해서 수술을 받아야만 선천성 이루공이 다시 재발한다든지 염증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매년 이비인후과에서 100건 이상의 많은 선천성 이루공을 수술을 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선천성 이루공으로 고민이 있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